韩国是如何通过牺牲一代人而跻身于发达国家的呢？大家都知道，其实各国发展当中都存在类似的问题。我们今天看韩国，还是有一些方面值得我们学习和借鉴。今天先谈到这儿，谢谢大家。 중국인들이 해외로 뜨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의 경제 전문가는 중국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는데요. 大家也都知道，特别是最近这些年，青年失业率往往是社会衝突爆发的一个重要的条件。任何国家只要青年失业率上升，社会冲突一定爆发。 중국은 자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 좋아합니다. 어느 유명 중국인 인플루언서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最低月薪定为191万韩元，换算成人民币，大概就是最低时薪52，最低月薪10080块。如果把这个数字跟我们的放到一起对比，那还真的是有点尴尬。最低工资，看到这个数字啊，很多人都震惊了。之前网上总是有消息说，韩国的物价贵，老百姓都吃不起，一个白菜要几十块，一个西瓜要100~200。 한국을 매우 살기 힘든 국가로 정신승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은 청년 실업률 추정 수치 46.5%, 그야말로 정신나간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지난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2021년 이후 청년 실업률의 공식 통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중국 정부에서 대내외적인 비판을 잠재우려 이를 미공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지난 2021년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3%로 중국의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실질 실업률이 46.5%에 이를 거라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중국인들의 한국으로의 이민 문의가 급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大家好，我是 M 叔。你知道吗？想要移民韩国，竟然只要存钱就可以了。把一笔钱存入韩国当地的银行呢，一家人就可以快速合法的拿到韩国身份。可以说，目前韩国存款移民是目前全球移民项目里边最快的一种方式了。 실제로 중국인 이민자가 가장 많은 국가 탑3는 미국, 한국, 일본 세 곳이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사실은 중국인들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이민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자유로워 경제적 부를 추구하기에 좋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해가 가더라도 한국이 2위라는 점이 다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인의 한국 이민의 가장 큰 이유를 건보료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한국 국민보험 건보료 본전 뽑기와 같은 영상들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首先，大家一定不能错过的是2年1次的免费体检，这里面包含验血、测血压、胸片、视力等常规项目，包括拔智齿也可以报销的哦。 심지어 이같이 한국 내 중국 이민자들은 이른바 꿀팁까지 공유하는데요. 이런 영상들이 버젓이 중국 SNS에 올라오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죠. 결국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중국인들을 처단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F2 투자이민 제도를 기존 금액 5억에서 15억으로 대폭 상향하고 일부 은퇴 투자이민 제도는 폐지를 해버린 것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중국 주요 매체 바이두는 한국의 투자이민 제도 개편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며 해외로의 이민 시도는 매국노라는 프레임을 조성하려 힘쓰기도 했는데요. 한 중국 네티즌은 오지마, 한국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돈 있으면 중국이 살기 편해, 이렇게 요구 조건이 높으면 누가 한국 가주나요? 와 같이 아직도 현실을 파악 못하고 한국에 가주지 않겠다며 강짜를 부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번 해당 기사의 의도를 파악한 예리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물결을 막을 순 없다.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 며 이 기사가 쓰여진 진짜 의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건보료만 타먹으려는 일명 얌체족들이 한국으로 이민하는 경우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 내 한국으로의 불법 이민 시도는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립국 브로커의 말에 따르면 중국 내에 가난한 노동자들이 주로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평범한 노동자들의 월 평균 소득이 89만 원 수준인데요. 여기 30년간 일을 매일같이 고된 육체노동을 했지만 여전히 끼니를 걱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들을 농민공이라 부릅니다. 중국 낙후된 농촌지역에서 살던 이들이 도시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무리 이래도 저축은커녕 밥 한 끼 해결하기도 벅찬 것입니다. 남성은 30년간 일을 했지만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出来干活。你没看过中国啊？老百姓这不死都干。不死都得干。
搁这城里买房子了吗？没有，咱能买起房吗？你们这边买起房，老百姓你啥时候能买起房？ 중국의 경제 전문가는 현 중국의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앞서 벌어진 중국의 현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韩国是如何通过牺牲一代人而跻身于发达国家的呢？世界上同时具备人口超过5000万、人均 GDP 超过3万美元的国家只有7个。除了英美法德意大利这几个老牌发达国家之外呢，亚洲还有日本和韩。当然呢，美国想扶持的国家很多，但是大部分都不能成功。韩国能成功呢，还是跟它特殊的国民性有很大关系。 이같이 최근 중국에서는 70에서 80년대 세대를 희생시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 등 비슷한 류의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결국 이 같은 사회 현상은 도저히 중국 정부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하나의 물결처럼 하나둘 자국의 현실에 반성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독자 7만 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채널 운영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질 것 같습니다.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